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요.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로 유명한 LIG 넥스원 지금 1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융주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러브콜 속에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였던 신한지주가 2위에 위치해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3위와 4위에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5위에는 셀트리온, 진펜트라 가 미국에서 이 출시 임박에 두고 있는데요. 서정진 회사가 직접 영업에 뛴다라고 밝히면서 5위에도 이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위에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GTC에서 삼성전자가 CX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더해져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바이오주 다시금 시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 3위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굵직하게 상승해주면서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청당 제약과 같은 제약주들도 오늘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종목 이수페타시스 AI 반도체 기대감 속에 4위에 이른 위치에 있고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이 1위로 매수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이 주주 가치 제고 기대감 속에서 한국전력과 같은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 E&A로 사명 변경한다는 수직 속에 시장에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3위에는 오늘 기관이 선택한 바이오 종목은 유한양행이고요. 4위에는 한화시스템, 방산주의 상승 속에서 기대감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5위에는 한솔케미칼까지 함께 이름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기관이 종목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레고캠바이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현대차를 매수했고요. 4위에 현대글로비스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5위에는 포스코홀딩스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개인의 수급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개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애플에 울고 웃는 LG이노텍 조정 시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역시 포스코홀딩스 매수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비엠도 계속해서 매수해가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 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힌트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 수급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코스피에서 매도 다시 한번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기관이 또 매수로 돌아섰네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5천억 넘는 매수 우위가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정 교수님, 오늘 수급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수급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이제 뭐 크게 움직임이라기보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매도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개인들은 홀로 양시장 모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강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투자의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어제 요소 레고캠바이오를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어제는 또 팔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삽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도 함께 사고 있고 이수페타시스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사는데 오늘 저희가 제약바이오 업종을 또 어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말까 했는데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업종 상승률 상위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코스피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였는데 조금 빠졌네요. 아닙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내려왔네요. 0.33%. 이거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에프로젠바이오가 현재 7%대, 그리고 동아ST가 4%, JW 중해제약이 현재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쉽게 꺾이지 않는 건 뭐 계속해서 뭐 주도 섹터라고 부르기에도 맞는 건가요? 주도 섹터다, 아니다. 시장에서 그 가르마는 어떻게 타는 겁니까?
거래량이 많은 섹터를 주도 섹터라고 하죠. 뭐 사실 지금 주도 섹터,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라고 시장에서 봐야 되겠는데 그 네. 외에 보면 네, 그 외에 이제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의 대형주가 좀 움직이는 것을 주도 섹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뭐 알테오젠에 대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고 네.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는 제가 이따 수급에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4월 초에 4월 5일부터 있을 미국 아마케라든지 학회 관련된 일정들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은 학회 전에 이미 초록을 좀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미리 좀 선반영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하면 수급이 들어온 섹터를 이제 그 주도 섹터라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관심과 거래량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그쵸.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가장 시장 내에서 주도주 성격에서의 선도주라고 볼 수 있는 HLB 주가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순환의 흐름으로 종목 간 차이를 두면서 움직임이 진행되겠죠. 이전까지는 알테오젠이 갔고요. 어제는 레오켄바이오가 움직였고요. 오늘은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반도체에서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대의 주가에 위치한 종목들이 순환 성격에서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순환 흐름이 마지막 국면의 흐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순환의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관점에서의 종목 간 순번을 바꾸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청대학으로 오늘 흐름이 또 진행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선도주인 HLB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업종의 섹터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주도 업종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을 하나씩 꼽아 볼 텐데요. 김장렬 교수님 먼저 좀 꼽아 주실까요? 아까 오픈 엣지를 엣지 사실 테크놀로지?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네. 얘기를 해볼게요. 수급 좋습니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공부를 좀 미리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온 것 종목부터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네. 하는데요. 인탑스하고 인탑스. 세경 하이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경 세경 하이테크. 하이테크. 네네.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휴대폰 뒤에 보면 이게 그 색상 같은 거 하는 필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오포 같은 중국 회사도 들어가고 네. 애플에도 OCA 광학 필름 들어가고 핵심은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필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폴더블 폰 시대가 우리가 삼성이 조금 눌렸는데 폴더블 폰으로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제품이 모멘텀을 받으면은 보통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시세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충 보기로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예측보다도 올해 실적 예측이 생각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배 정도도 안 될 수도 있다, PER이 현재. 그래서 공부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가가 좀 올랐고요. 네. 커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거래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거 확 들어갈 건 아니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세경 하이테크는 오늘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한 4거래 연속 샀네요. 네, 뭐 저한테 전화 안 했기 때문에 왜 샀는지 모르지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는 고점을 바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네. 미리 공부해 보실 만한 시간이 되고요. 좋습니다. 인탑스는 껍데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껍데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로봇 회사죠. 이제 가치주 성격인데 일단은 밸류에이션은 PER이 한 지금 PER이 한 8배 정도고 내년 기준으로 PBR이 0.7배인데 얘네가 지금 2, 4분기부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웨어러블 로봇의 양산이 2분기 중에 조금이나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2분기 앞두고 나서 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핸드폰 원래 그 업황에 관계됐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가는데 그것이 이제 1분기부터 회복이 좀 되고 있고 웨어러블 로봇 2분기 들어오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어텐션이 되면은 이런 주식이 뭐 10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 20, 30%는 편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봇 테마주에 엮이면은 이거 역시 2분기에 한번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탑스는 기조적으로 뭐 어떤 주체가 사고 있지는 않지만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다시 한번 강보권으로 올라오면서 37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김대진 교수님.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관심 가져보자는 오늘 로봇 관련한 얘기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꼭
로봇에 특정지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시장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요. 주시장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그 헤지펀드 중에서 유명한 헤지펀드, 수익률이 좋은 헤지펀드 시사델 같은 경우는 한 26% 지난해 수익률 올렸고요. 국민연금도 20%가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의 ETF는 그 당연히 2차 전지가 한 3% 정도 나왔고요. 후공정 반도체가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 집단 중에서 수익률이 그나마 괜찮은 집단의 수익률이 한 30%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핫합니다. 관심 갑니다. 그쪽에 싣고 싶습니다. 그쵸. 하지만 1년 평균 수익률을 따져봐서 우리가 한 30%또 35% 수익률을 낸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의 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매년 꾸준하게 발생시킬 때 잘하는 투자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할 때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의 흐름보다는 이 흐름에서의 종목은 지금 당장의 조정을 받고 기간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네. 뭐 두세 달 뒤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을 보여줄 것 같다. 미리 선침에.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목표 수익률을 한 30% 40% 잡아가는 관점으로의 투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10월에 4만 원 고점 찍고 최근까지 해서 한 18만 원 17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 행보하고 있죠. 그러네요. 로봇주는 올 하반기 또는 7, 8, 9월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군에서 로봇 기업에 대해서 라인업을 다 구성을 했죠. 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는 로보스타인가? 네. 로보스타. 그다음에 현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두산 로보틱스. 핵심은 이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출발점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는 시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에서 인수할 때 대략적으로 그 손정 회장으로부터 인수할 때 옵션이 있었습니다. 네. 20% 지분에 대해서는 인수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는 옵션이 걸려 있었거든요. 상장을 못할 경우에는 20% 지분에서 되사주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4년이 되는 시점이 내년도 6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 연말부터 상장에 대한 이슈가 아마 발현되면서 시장에서 분위기를 잡아갈 겁니다. 그러면 로봇주들은 올해 한 7, 8, 5, 6, 7, 8월 이때부터는 주가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 들어가면서 이후의 상승을 노려보는 측면에서의 주식 투자 관점에 수익률을 도모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봇주, 그중에서 또 숫자가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가져볼 만한 흐름에서의 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염정 교수님도 한 점 꼽아주시죠. 저 사실 로봇주 이야기할 부분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다음에 또 있어요, 로봇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저는 루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루닛이 한 10% 가까이 급등을 한 후 지금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늘 장 초반에 상승폭이 강했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빠졌다라는 점을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서 미국 아마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전부터 이제 이런 종목 관련 종목들은 아마케에 참여하는 종목들은 한 달 전부터 한 보름 정도 사이까지 주가는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 역시도 이번에 아마케 최근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연구 초록을 발표합니다. 초록이 발표된 시점이 어찌 보면은 초록에서부터 이제 발표되기 전 시점까지 기대감이 가장 주가 흐름에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다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글로벌 침투를 위해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케라든지 최근에는 유럽 영상 진단학회 쪽에서 이제 솔루션 관련된 이제 발표를 하고 임상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AI 쪽에서 의료 AI가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됐었기 때문에 저도 로봇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소외된 쪽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눌려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쪽을 다들 볼 때 우리는 미리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루닛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박수호 교수님, 네, 저는 오늘 VT. VT 다시 들고 왔는데 네. 화장품이 지금
약간 소외되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다시 좀 근데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던데요. 네, 뭐 근데 이제 생산 실적이 관련한 나오기 것도 때문에. 그렇고. 근데 실적에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네. 뭐 리들샷 뭐 여러분들 좀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VT가 보통 이제 일본에서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품 리들샷 터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좋게 흐름 오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 좀 나왔죠. 그 뭐 회계 쪽에 뭐 무슨 조작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와서 갑자기 이거 급락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또 그때 김장희 교수님 예. 같이 한번 봐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25%나 떨어졌었거든요. 네. 고점 대비. 근데 거기서 지금도 자꾸 조금 오를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내려오고 조금 오를 것 같으면 내려오는데, 실제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일본에 있는 Q10, 그러니까 지금 3, 4위 정도 하는 그 포털 그 커머스입니다. 근데 이 Q10에서 리들샷이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도 여기 메가왈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판 행사 같은 걸 할 때 이 Q10 관계자들이 지금 VT로 찾아가서 이제 이 물량 확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뭐 줄을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리들샷 팔리는 거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소 이런 데서 지금 리들샷이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국내는 사실 그동안 VT가 코스메틱 분야에서 좀 비중이 낮았다 이랬는데, 이 국내에서마저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리들샷을 사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VT는 사실 지금 뭐 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다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 이 올리브영 세일이 아마 네네네. 오늘까지죠? 온라인에 이제 드디어 이제 네. 들어왔거든요. 이 VT 쪽에서도 VT 코스메틱이 이제 그동안 올리브영에 있는 네. 온라인 쪽에는 못 들어왔었는데 올해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리브영에서의 새로운 매출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실 피부 관련해서 뭐 다양하게 많이들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저 니들까지는 안 가봤거든요. 네네. 니들이 니들 맛을 알아. 예. VT. 예. 김장님 교수님 어떻게 한번 조금 더 얹어 주시겠어요? VT 계속 팔로우 아니,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주식. 화장품주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게 빠지면 중요하죠. 사야 됩니다. 맞습니다.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리고 네.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실적 시즌 좀 지났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도 분명히 다 잘 나올 거예요. 제가 뭐 VT뿐 아니고요. 뭐 CNC 인터내셔널 리포트 네. 정말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좀 강하게 반응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하고 저기 기업 밸류가 그렇고 가느냐고. 그거 버려서 그렇지. 바보처럼. 괜찮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CNC 말씀하시기로 CNC 좋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또 이제 조만간 또 이야기를 할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김장렬 고수는 세경하이테크와 인탑스 언급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염정 고수의 VT, 그리고 박수호 고수는 박수호 고수의 VT, 염정 고수는 뭐였죠? 루닛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짱타파이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종목들 확인해보는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